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이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요, 그 전 영상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무튼 들어가도록 할게요. 11번. 다음 글에서 이순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적대요. 무기도 적고 군사도 적고 배도 적고 적은 것을 갑자기 늘릴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많아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부분이 어려움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이순신은 우선 고기잡이 배와 피난하는 배들을 판옥선처럼 꾸미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적들이 보기에는 오, 적선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보이는 육지의 삼복원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들이 보기에는 와, 저기는 군사들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치 우리 군사의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처럼 뭐 하자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뭐 하재요? 싸워야 한다. 즉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해야 한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되겠죠. 굉장히 문제 자체가 우리 요즘에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힘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4월달 시험까지 힘이 드셔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기억이 비유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유의 표현은요, 나중에 중절고절에서 직유법이라든지 은유법이라든지 의인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초절에서는 과연 어떠한 사물이나 뭐 이제 사람도 될 수 있겠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유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제목이 봄비네요. 여러분들 정 모르시면 제목의 힌트를 얻으세요. 아시겠죠? 비 온다. 봄비가 온대요. 새싹들이요. 뭐 달라고? 젖을 달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비가 주룩주룩주룩주룩 오는데 밑에 새싹들이 있는데 마치 젖 달라고 쪽쪽쪽 거리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꽃들이 젖 달라고 짭짭짭 거리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짭짭짭 거린대요. 하느님이 젖을 준대요. 주룩주룩 젖을 준대요. 자, 주룩주룩 오는 게 뭐일까요? 그리고 새싹들이 간절히 원하고 꽃들이 간절히 원하는 젖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 배불러 통통통통 통통통통 부른 배에 젖이 내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린다라는 표현도 보시면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라고 합니까? 비 아니면 눈이겠죠. 근데 젖처럼 내리는 것은 어떤 표현이 될까요? 젖은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여기에서는 뭘까요? 그쵸? 비가 되겠죠. 여러분들 정 모르시면 제목의 힌트를 얻으세요. 제목이 뭐예요? 봄 비잖아요. 비.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5% 이상은 제목의 힌트 얻으시면 웬만하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1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행 계획서네요. 여행 기간은 2박 3일로 잡았고요. 여행 장소는 지리산으로 잡았네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가족으로 했는데 물이나 지도나 비상식량 같은 거는 이 중에서 무엇에 해당할까요? 너무 쉽네요. 네, 준비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근거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장이 뭐냐면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를 그래서 주장에 맞춰서 쓴 거를 근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그 근거로 뭐를 댔어요? 스마트폰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게임 중독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려면 줄여야겠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면 좋은 점을 또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뭐예요? 눈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사실상 스마트폰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 뭐죠? 밝은 데에서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나머지 성질을 볼게요. 수질 오염. 스마트폰하고 수질 오염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식중독? 스마트폰하고 식중독하고 무슨 상관이죠? 일회용품? 이것도 상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법이 나오면 무조건 당문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법 하실 때는요. 기본적인 문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중교재에서 한 번씩은 꼭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거 정도는 조금 훑어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절, 고절에서는요. 문법의 문제량이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미리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5번. 누가 무엇이, 즉 뭐예요? 주어라는 뜻이거든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이 아닌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중에 요거를 중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배우냐면 누가 무엇이는 주어, 어떠하다는 서술어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서술어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요. 요걸 이쪽으로 할까요? 서술어에는 무엇이 무엇이다 또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또는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것은 체원이고 이것은 서술교 조사입니다. 이거를 굳이 초절에서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떠하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하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이런 거죠.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할게요. 밥을 먹었다라고 할 때 먹었다라는 것은 숟가락 가지고 아무튼 동작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나는 정말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쁘다라는 것은 예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볼게요.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말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니까 그것을 찾아보아야겠죠. 그러면 하늘이 푸르다라는 것은 푸른 상태. 네,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닌 거 찾아야 되니까 얘는 탈락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하다. 네, 따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아이들이 달린다. 여러분 달리려면 애들 일단 다리가 움직여야 되고 팔다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하다에 해당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쓰기 단계에서 할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고쳐쓰는 게 뭘까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마음이 안 들 때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면 되겠죠. 그쵸? 알맞지 않는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수정하면 되겠죠. 그쵸? 제목과 내용이 어울리는지 확인해서 어울리면 놔두면 되고 어울리지 않으면 수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쓸 내용 자세히 떠올리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고쳐쓰기 단계가 아니라 계획하는 단계, 글을 쓰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서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면요. 어휘력이 풍부해진대요. 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장을 했어요. 무슨 책이요? 여러 종류의 책이요. 그런데 그것에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이래서 가져야 합니다. 라는 뜻을 테니까요. 기억.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면 어휘력이 풍부해지나요? 오, 그러면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 게 좋겠네요. 니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면 배경 지식이 많아지네요. 오, 그러면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야죠. 디귿. 또한 생각하는 힘이 커지네요. 오, 그러면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되겠죠. 리을. 따라서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이 위의 문장하고 똑같은 주장의 문제이니까요. 뒷받침하는 문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4번이 되겠죠.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중심 문장, 즉 주장에 대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18번 보세요.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위와 같은 글 주장을 한 다음에 거기 뭐죠? 그거에 맞는 근거, 타당한 근거로 착착착착 진행을 했죠. 자, 그러면 1번. 아마도 적당히와 같은 모호하게 쓰면 거기에 주장에 힘이 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외국어든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외국어를 쓸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어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거 고유어나 외래어도 한국어의 일종이에요. 한자어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외국어를 쓸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번도 탈락. 반드시 절대로와 같은 단전적 표현을 사용한다. 꼭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탈락. 내 생각은 뭐뭐인 것 같다라는 주관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요. 뭐뭐인 것 같다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뭐뭐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여러분들 초졸 검정고시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극 대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대본 보는 문제 반드시 연습을 좀 몇 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요, 중고등학교에서는 희곡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버들리 편지 보겠습니다. 기어, 이름법. 이름법은 시간, 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19번에 다 벌써 1번 답이 나왔네요. 니은, 서울 영희의 집. 이것은 뭐예요? 장소, 곳의 의미니까 등장인물이 아니죠. 디귿은 영희 할아버지 복순. 이것은 등장인물이니까 곳이 아니겠죠. 막이 열리면 복순이가 콧노래를 부르고요. 방을 청소하고 있대요. 조금 더 창가로 가서 밖을 향해서 소리를 치죠. 그러면서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니까 해설이 아니죠. 해설은 요 부분이 오히려 해설은 무대 장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리을도 답이 아니네요. 그쵸? 그러면 할아버지 소리만 오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순이가 다 됐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소리만 오냐 다 되어간다. 복순이가 얘기하죠. 어머, 웬 사람들이 저렇게 쏟아져 나왔을까? 그랬더니 시계를 보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이러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지시문 또는 지문이라고 하죠. 그거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영희는 왜 여태 안 올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보시기 전에 최신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3회분 시간이 조금 되신다면 적어도 3년치를 한번 풀어보시고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가 나오죠. 어, 어,
거기 1년에 2번씩 시험 문제가 나오죠. 예전에는 좀 오래될 때는요, 초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안 봤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거기 3년치에 한 번은 좀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요.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시험이 빡빡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초중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시중교재 모의고사보다도 평가원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기출문제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이 4월 6일 날 토요일 날 시험으로 보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시험 볼 때 제가 답안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 여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요. 끝까지 좋은 성적 유지해서 합격의 기쁨을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 해설은요, 초졸 검정고시 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보면 다른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 영상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본인들에게 맞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